요즘 넷플릭스 예능 흑백 요리사의 인기가 폭발적입니다. 그 중에서도 백수저 정지선 셰프와 흑수저 박은영 셰프의 1대1 매치는 중식 여왕 대 중식 여신의 대결로 엄청난 화제를 모았는데요. 정지선 셰프가 쟁반으로 반짝이는 실 같은 무언가를 뽑아내는 장면에서 눈이 휘둥그레지신 분들 많을 겁니다. 그 정체는 바로 마스라고 하는 중국 음식인데요. 한국에는 마탕이라는 이름이 더 익숙하죠. 오늘은 이 중국 전통 설탕 조리법 마스의 유래와 닮은 듯 서로 다른 한중일 마탕의 역사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마스는 설탕이나 당밀을 기름에 녹여 걸쭉하게 조린 뒤 고구마 같은 뿌리 채소를 튀겨 여기에 버무린 요리를 말하는데요. 이때 코팅된 설탕이 쭉쭉 늘어나 얇고 투명한 실이 만들어지는 게 특징입니다. 그래서 중국어로 마스는 뽑을 발자에 실 사자를 써서 말 그대로 실을 뽑아낸다는 뜻이에요. 만들 때 주로 고구마를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마스는 곧 중국식 고구마 마탕이라고 알고 계신 분들이 많지만 사실 엄밀히 말하면 마스는 설탕을 이용한 중국식 조리법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정확히는 넣는 재료에 따라 음식 이름이 달라지는데 고구마를 넣으면 마스띠과 사과를 넣으면 마스빙고라고 부릅니다. 여기서 띠과는 고구마, 빙고는 사과를 뜻하거든요. 또 마스는 정지선 셰프가 금사처럼 뽑아서 시래기 흑초 강정 위에 장식으로 올렸듯이 마치 설탕봉예처럼 중식의 화려한 면모를 보여주는 음식이기도 합니다. 중국에 마스띠과가 있다면 한국엔 고구마 마탕이 있죠. 사실 마스와 마탕은 거의 비슷한데 조리법과 식감에서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마스는 설탕을 기름에 녹여 캐러멜처럼 걸쭉하게 조리해서 표면이 바삭바삭한데 마탕은 설탕이나 물엿을 많이 넣어 촉촉하게 코팅되기 때문에 식감이 조금 더 부드럽고 실이 잘 생기지 않습니다. 일본에도 다이가쿠 이모라는 비슷한 음식이 있는데 우리나라 고구마 마탕과 거의 비슷한 맛과 모양이에요. 약간 차이가 있다면 중국에서는 마스가 코스 요리 끝에 나오는 후식 메뉴나 하나의 요리로 인식되는 반면 우리나라의 마탕과 일본의 다이가쿠 이모는 간식에 가깝다는 점입니다. 고구마 마탕을 약과나 강정처럼 우리나라 고유의 간식으로 알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 사실 마탕은 중국 바스에서 유래해 한국식으로 약간 변형됐다고 보는 게 일반적인 시각입니다. 일본의 다이가쿠 이모도 마찬가지인데요. 중국의 고구마 설탕 조림 요리가 한국과 일본에 전해져 지금의 형태와 각각의 이름을 갖게 된 셈이죠. 그리고 한중일 나라별로 그 이름과 유행 과정 등에 서로 다른 배경과 음식 문화가 반영되어 있는데 이를 통해 세 나라의 당시 사회상을 엿볼 수 있습니다. 우선 한국에서 마탕이 널리 퍼진 시기는 대략 1950, 60년대쯤으로 봅니다. 이 무렵 다수의 일간지에서 간단한 중국 요리 조리법이라면서 마스띠과를 만드는 방법을 소개했기 때문인데요. 유행 시기가 일본에 비해 약 50년 이상 늦고 마탕이 한중일 삼국 중에서도 한국에 가장 늦게 유행하게 된 데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중국과 일본은 사탕수수 재배로 설탕을 자체 조달했지만 한국은 설탕이 원천적으로 귀했기 때문이죠. 또 중국, 일본과 달리 조선 후기 고구마는 폭넓게 퍼진 구황작물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에선 가뜩이나 귀한 수입 설탕을 많지 않은 구황작물인 고구마에 함부로 쓸 수 없었기 때문에 설탕이 어느 정도 대중화된 이후에야 마탕이 등장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마탕이 밥상에서 자주 먹는 요리가 아니라 이따금 먹는 간식거리로 발달한 거죠. 일본식 마탕인 다이가쿠 이모는 또 상황이 좀 다른데요. 일본에서는 1910에서 20년대 무렵 마탕이 등장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 당시에는 주머니 사정이 넉넉지 못했던 대학생들의 간식 내지는 요깃거리로 많이 팔렸다고 하는데요. 이 무렵 도쿄대나 와세다대 학생들이 아르바이트로 군고구마를 팔다가 중국식 설탕조림이란 요소를 더해 더 비싸게 팔기 시작하면서 다이가쿠 이모라는 이름이 붙었다고 해요. 다이가쿠 이모는 대학 고구마라는 뜻이거든요. 일본의 마탕이 생겨난 데는 또 다른 경제 사회적 배경이 있습니다. 고구마는 일본에서도 18세기 흉년으로 인한 대기근 때 백성을 굶주림에서 살려낸 구황작물이었습니다. 고구마가 보급되면서 먹을 게 떨어지면 입을 줄이기 위해 어린이부터 굶기는 마비키라는 악습도 사라졌죠. 이렇듯 일본에서 고구마는 단순히 군것질거리가 아닌 비상식량이었습니다. 그러다가 19에서 20세기 때 일본이 오키나와 섬과 식민지였던 대만에서 사탕수수를 재배하기
나오기 시작하면서 설탕 공급이 늘어났는데 여기에 대학생들의 아이디어가 더해지면서 다이가쿠 이모가 탄생하게 된 거죠. 구황작물인 고구마가 나름의 고부가가치 간식으로 전환된 셈인데 일본의 제국주의 경제도 여기에 한몫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마탕의 원조인 중국 바스는 언제부터 먹었을까요? 중국에서는 바스를 간식보다는 정식 요리의 일부로 보는 만큼 산둥 지역 요리를 뜻하는 루살, 계보로 분류하곤 합니다. 바스가 산둥성과 무슨 관련이 있을까 싶기도 하지만 여기에도 역사적인 배경이 숨어 있습니다. 18세기 중후반 중국 화북지방 대기근 때 특히 피해가 심했던 산둥성을 굶주림에서 구한 게 바로 고구마였는데요. 이때 산둥 지역에 고구마가 널리 퍼지게 됐습니다. 황제의 자금성이 있는 베이징 등지는 일정 부분 산둥 요리와 계보를 같이 하는 지역인데 이 지역의 설탕조림이라는 고급 레시피와 고구마의 대중화가 만나면서 바스띠과는 산둥 요리를 대표하는 메뉴가 됐다고 합니다. 실을 뽑는다는 뜻의 바스가 중국 문헌에 처음 나타난 건 청나라 말기인데요. 청나라 마지막 황제 부이 시절의 문헌인 소식설약에 보면 껍질 벗긴 말을 기름에 튀겨 설탕물로 졸이면 기다란 실이 뽑힌다는 설명이 나옵니다. 바스라는 이름도 여기에서 비롯됐는데 이때 쓰인 재료는 고구마가 아니라 샨여, 우리나라 말로는 산약 또는 마라고 부르는 채소였습니다. 고구마 마탕인 바스띠과는 귀한 산약을 흔한 고구마로 대체하면서 발달한 요리인 셈이죠. 바스띠과는 청나라 말에 등장했지만 산약이나 토란 등을 튀겨 설탕에 졸인 요리는 역사가 좀 더 오래됐습니다. 청나라 초 산둥성 출신 작가가 쓴 요제지이라는 문헌에 이런 요리법이 나와 있는데 마탕의 뿌리로 볼 수 있는 음식이죠. 재료만 고구마가 아니었을 뿐 바스는 청나라 초기에도 상당히 고급 요리였던 모양입니다. 시간을 더 거슬러 올라가면 수나라 당나라 시대에도 바스가 있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수나라 때 반군을 이끈 이밀이라는 장수가 산약으로 만든 바스를 먹다가 뜨거워서 입을 대었다는 전설이 있거든요. 그런데 왜 하필 수당 시대에 바스가 등장한 걸까요? 당나라는 사탕수수가 중원에 전해지면서 원당을 뽑는 제당 산업이 발달했던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이 즈음에 원당을 이용한 요리가 많이 만들어졌는데 과일에 설탕물을 입힌 당후루, 말을 설탕으로 졸인 바스샤녀 등도 여기에서 비롯된 음식이라고 합니다. 닮은 듯 조금씩 다른 한중일 삼국의 고구마 마탕, 한국식 마탕도 맛있고 중국식 바스띠과도 좋지만 바스를 응용해 만든 정지선 셰프님의 흑초강정 맛이 궁금한 건 저뿐만이 아니겠죠?